가겠습니다. 으짜! 야, 우리 124페이지입니까? 네, 판례. 자, 그러면 이제 판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처우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게 뭐다? 의무 이행 소송인데 이런 소송은 있다 없다? 없다. 규정에도 없고 판례도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죠. 결론. 이런 거를요.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형성 뭐다? 바로 효력이 나도록 딱 해버린 거예요. 형성 판결. 오케이. 의무 이행 소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앞에 있죠.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 추천서의 행사. 서훈은요, 훈장 주고 이런 거를 서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써줘야 이제 되겠죠. 그래서 불행사가 당연 무효 또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청구하는 항고소송, 이런 거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요, 상 주고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뭐예요? 재량이에요, 재량. 그리고 뭐 활동사항을 좀 잘못 적었다. 어때요? 조사하다 보면 뭐 요 정도 실수는 있지. 이거 자체로 지금 뭐다? 이걸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됐고. 그리고 3번은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가로 묶으시고. 집행행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 안 했다?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자체로서 동그라미.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법규 자체. 그 조례 자체. 아까 기억나시죠? 두밀분교 사례. 오케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일 때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처분적 법규 아까 배웠었죠? 예. 두밀분교 사례. 가평군, 가평읍 거기 가시면 상색 국민학교. 이제 국민학교가 없죠.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이 국민학교로 돼요. 그래서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조례 헌법에서 여기서 더 나가지 않나? 어쨌든 요때 이제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 돼야 된다. 원래 이런 조례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때요? 교육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법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누가 된다?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헌법에서 배웠습니까? 예, 잘했네. 공부 잘하고 있네. 그래요. 제가 설명해 주니까 더 쉽죠?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공부 잘못하면 시도 여기 책 읽어보면 막 엄청 길잖아요. 뭐야 여기는 또 저기 뭐 자치단체장이라고 해놨다가 또 갑자기 교육감이라 뭐야 결론은 누가 된다는 거야? 뭐 헷갈릴 수 있거든. 잘 읽어야 돼. 근데 학생들이 잘 읽기는 힘듭니다. 선생이 딱 짚어주면 되거든. 그럼 공부가 진짜 쉬워져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 4번. 오케이. 헌법 생각하지 마시고. 4번. 건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동그라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청구 된다 안 된다? 네가 뭔데 나오고 못하게 해. 반대로 이거 해주세요 하는 청구도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됐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신청권이 있다라면 그때는 요청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그러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은 원래 신청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어디 함부로 경찰 왔다 갔다 불러. 오케이? 근데 부르면 우리가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신고가 100건이 들어왔어. 100건 다 갈 수 있습니까? 동시에? 맞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선별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안 간 사람이 경찰이 안 왔어요 라고 해서 소송을 걸면 우리가 위법입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안 갈 수 있는 재량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불났어요. 뭐 소방관한테 불났어요. 빨리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났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 가슴에 불이 났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생각하시라고. 이제. 자, 은근 또 생각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안 됩니다. 오케이? 부적법 하다. 자, 그리고 5번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아까 했었죠? 그 안에 있는 주민은 굳이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주민은 뭐다? 입증을 하여야. 그렇죠. 원고적 객이 인정되다. 됐죠? 그리고 아까 6번 도롱뇽 당사자 능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건 있지만, 오케이. 그렇다고 그 환경이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도 하는 것도 아닌데 환경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예. 천성산 고속철도 사업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7번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위임 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러분 사실 혼자 공부하면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지가 않죠. 기관 위임 사무는 지금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누구한테 위임한 거고 이게 빨리 안 들어오죠.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국토, 건설교통부. 요즘 너무 부가 너무 이름이 길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도 얘도 기관이에요, 기관 아니에요? 기관입니다. 오케이. 얘가 누구한테? 지방 자치 단체 장한테 뭘 했다? 당연히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죠? 예.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무를 위임했겠죠? 그 위임된 사무가 뭐다? 기관 위임 사무다. 둘 다 기관이잖아. 그렇죠? 기관이 기관한테 위임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기관 위임 사무를 위임했다. 그러면 결론. 이 기관 위임 사무는 이제 누가 이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겠지. 얘가 얘한테 야 이런 거 좀 해라라고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기관 위임 사무를 기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겠지요. 오케이.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자, 그래서 보시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 사무인 이제 그 사무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국토이용계획.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을 얘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예, 시켜놨어요. 니네 지역이니까 니네 지역 네가 잘 알 거 아니냐. 네가 좀 계획 세워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여기서 자신은 누굽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입니다. 자신과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빡쳐 안 빡쳐요? 빡쳐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체적으로 뭡니까? 야, 왜 이거 말 안 하냐? 뭐 지도 감독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 장관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뭐 했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했다? 꺼져라. 니네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 이 소리예요. 쭉 써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이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끊어주시고 항상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 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도 있고 끊어주시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이거 가로 딱 묶으시고 않고서도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바라고 그 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 이행을 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뭐하러 소송을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국토유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간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꺼져라. 예. 니네끼리 해결할 거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이거죠. 어때요? 이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이거 다시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딱 됩니다. 자, 다 봅시다. 아, 즐겁다. 8번 환경상 이익. 자, 그 두 번째 줄에 영향권 내의 주민은 당연히 밑줄 치세요. 영향권 내의 주민 당연히 뭐예요? 원고 적격 인정되죠. 그런데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읽습니다. 비롯하여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 동그라미 환경상 이익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또 거기에 살진 않아. 하지만 어때요? 거기에 내 논밭이 있어가지고 농사지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봐야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왜 집은 저쪽에 있는데 농사를 글로 지으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은 아니잖아요. 주민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연관이 있잖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단지, 이제 단지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 그 영향권 내의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그 지역에 건물이 있어. 근데 내가 건물 주인인데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뭐야 살지도 않는 새끼가 지랄이야? 이거죠. 그리고 또는 거기에 펜션이 있는데 내가 펜션 이용자야. 이건 어때요? 거기 사는 주민이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잠깐 가는 놈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됐죠? 끝. 그리고 9번. 개발 제한 구역 중, 예, 요거 일부 취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예, 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취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자 지금 이 결정이 지금 처분입니다. 처분. 자 칠판 보세요. 근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자 저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기가 빨간 걸로 합시다. 이게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지금. 집이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 무슨 결정이 떨어졌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죠. 자,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해제가 중요합니다. 해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할까요? 얘네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얘네들 이 녹색 지역. 이 녹색 지역은 뭐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가 됐다? 해제가 됐어. 그거 너무 좋죠? 이제는 개발이 제한된다. 건물 지어도 된다? 지어도 되잖아요. 완전히 이익이지요. 오케이? 야, 대박이야, 대박. 내가 이럴 줄 알고 이제 땅을 사놨지. 이러고 땅값이 올라 안 올라요? 완전. 물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돼.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잖아. 개발 제한 구역에 땅 사놓고 나중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해제시켜버리면.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대장동 아파트 짓겠다고. 뭐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예. 왜? 자기가 계획 짜니까 어때요? 미리 딱 그쪽 땅 사놓고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지. 예. 자 어쨌든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소송을 걸질 않겠죠. 누가 소송 걸겠습니까? 요놈이죠 요놈.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있는 애. 요거 A라고 합시다. 자 A 입장에서 개빡치겠죠. 예. 사실은요, 이제 사실관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원래 어떻게 됐냐면, 이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 사실은요, 이 전체를, 같은 마을이에요. 같은 마을이라서 여기 전체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를 했었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얘만 이제 막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예요. 개빡치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소송 갔어요. 이 해제하는 이 처분. 이 해제하는 처분, 이 해제하는 내용에 결정이 있었겠죠, 아까 처분? 그거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취소됐다고 합시다. 얘가 취소돼서 얘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면 소송에 이익이 있잖아요. 소의 이익이. 그러면 이게 취소됐다고 합시다. 이게 취소됐어. 그럼 얘가 뭔 이익이 생겨요? 그냥 계속 얘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취소돼도 얘는 개발 제한 구역. 이게 돼도 개발 제한 구역. 얘는 바뀌는 게 있다 없다? 단지 바뀌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취소되면 이 사람들이 또 소송을 걸겠지. 왜 이거 해놓고 또 다시 이걸 취소? 이해됐습니까? 뭐 어쨌든 결론 얘는 바뀌는 게 있다 없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지만 사실상 어때요? 빡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니까 내가 배 아프니까 나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그 실수가 다시 원상 복귀된다고 네가 달라지는 건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새로 다시 처분을 추가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다 해결 방법이 있거든. 근데 해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되겠지만 항상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법률상 이익 없다. 이제 됐죠? 오케이. 자, 얘가 해제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해제 대상에서 누락이 됐죠. 누락이 됐단 말은 얘 혼자 남았다. 오케이. 자, 요런 걸 잘 읽을 줄 알면 되겠고. 그리고 10번. 원자력 이제 발전소인데요. 쭉 해가지고, 발전용 원자력 읽어보겠습니다. 말도 이것도 되게 긴데, 결론은 간단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적합하여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하여 인체, 물체,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자, 요런 걸 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법? 원자력법.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원자력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원자력 시설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환경 피해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도 아까 똑같습니다. 환경. 자,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볼게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죠 보호하는 데 있죠. 이 사람들은 원고 적격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이와 같은 지역 내의 주민들은 방사물질 쪽에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의 원자력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법대로 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 생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부지는 땅을 말합니다. 예. 땅을 사전에 여기 이제 승인을 해준 거야. 원자력 발전소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기 설치하지 마라. 옛날에 사드 설치하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런 거 구할 자격 있어 없어요? 있죠. 자, 11번 판례입니다. 자, 11번 판례. 어떠한 고시가, 자, 고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처분성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첫 번째 줄 끝에, 그런데, 거기 밑줄. 다른 집행 행위, 매개 없이, 어디서 본 거지요? 연결 없이, 그 자체로 동그라미. 직접 동그라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이런 성격을 가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적 법규다. 행정청의 처분 없이 법규 자체로. 그래서 아까 두밀분교 조례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세무대학 설치 폐지법이 있었죠? 그 법 자체로 뭡니까?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사건은 뭐냐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규.
그래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 이건 뭐냐면요. 약마다 이 약은 얼마다. 상한 금액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약에 대해서는 최고로 이 가격밖에 못 받는다. 국가가 금액을 정해버린 거예요.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A약이다. A약은 상한선을 금액을 10,000원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이 약은 약값을 최고 10,000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 음식점 영업 허가 총량제 해가지고 뭐 했다가 지금 엄청 지금 폭격을 맞고 있는데, 뭐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음식점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 밥집, 된장찌개, 김치찌개집, 뭐 삼겹살집, 이 집을 영업 허가를 총량을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다. 이게 총량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00개 이상 음식점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상한선이에요. 황당하죠? 뭐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너무 많다. 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망하는 음식점이 많다. 망하는 음식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정확히. 그래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생각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더니 바로 말을 바꿨죠?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렇죠. 다시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예요? 거의 공산주의죠. 사실은 약값을 확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안 맞죠. 하지만 약값은 국민들에게 어때요? 상한선을 정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쓰바, 이거. 이 약 만드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우리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한을 정해놓은 금액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어때요? 제한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고 적격 있어, 없어요? 있죠. 간단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급여상을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해당한다.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굵은 글씨 있죠?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예, 뒤에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12번.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이제 이 교수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 교수 임용된 거 취소해달라. 간 거예요. 자, 접어주고. 이거 결론은 원고 적격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어주고. 이게 서울시립대학교의 세무학과 재학생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과목 이름을 일단 적어왔는데 조세 정책 과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가 임명됐냐면 세법 관련된 교수가 임용된 게 아니라 전공을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가 임용된 거예요.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가 조세 정책 과목을 이제 가르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들이 아니 행정학 전공한 사람 아니냐, 꺼져라.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사실은요, 조세 정책이니까 정책은요 행정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조세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자, 어쨌든 간에 정말로 전공 교수님이 오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공 교수님이 안 왔다고 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뭐 잘못된 거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헌법 전공 아닌데 헌법 가르치면 소송 당해야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공이 아니면 잘 못 가르쳐? 전공이면 다 잘 가르쳐? 가르치는 거는 사실 별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지방에 보면 대학교 중에 이런 대학교 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인기 없는 과들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과가 폐지가 막 되잖아. 그렇죠? 인기 있는 과로 전공을 막. 그러면 폐지된 과의 교수님들을 바로 자를 수가 없어요. 또 정년이 보장된 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수도 어떻게 한다? 자기 전공이 아닌 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경찰행정학과에서 막 수업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 사이버 범죄 가르친다 하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 학습권 침해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인데 현직 교수님인데 과가 없어서 경찰행정학과로 왔대, 자기가. 경찰과는 인기가 많으니까. 지방의 교수님이었어요, 현직 교수님. 그래가지고 저랑 대학원 같이 다녔어요.
자기 그래서 경찰 공부해야 되겠다 가지고 대학원을 들어오신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간접적인 어떤 피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직접적인 권리 제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13번.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에 대한 무슨 결정? 불신임 의결이 나온 거예요. 불신임 의결. 딱 사례에 제목이 되는 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한 거죠. 불신임 결정은. 이거 뭐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 받아줘야지.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14번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은 자가 자 이제 군대 가야 돼. 영장 병역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 중에 이 새끼가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가버렸네? 뭐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현역병 취소 소송 도중에 모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자동적으로 소송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는 자, 소송 요건에 약간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충족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 거기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럼 변론 종결 시까지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면 아시겠습니까? 하자도 치유가 된다. 됐나요? 오케이. 예. 부적법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전치가 뭡니까? 행정심판 갔다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행정심판을 갔다 와야 했는데 안 갔다 온 거예요. 요건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얼른 행정심판 갔다 왔어요. 당연히 기간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전치한 거 맞죠? 그러면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소송은요,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소송을요, 뭐, 며칠 연속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열었다가, 전치를 안 했네. 요건이 좀 잘못됐네요. 이거 빠졌네요. 판사가 지적해줘요. 그렇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전치 갔다 와야 되는지. 그러면 전치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판은 한 2달 뒤에 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전치 갔다 오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판은 계속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되게 길어져요.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 판사가 딱 보다 이거 잘못됐는데 빨리 고치세요. 그럼 다음에 고쳐서 저희가 다시 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한 달 뒤에 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제가 재판을 해봤잖아요. 확실하게. 재판을 뭐 하루 만에 싹 끝내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게 이제 여러 번 열려요. 여러 번 해서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증거 다 제출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제가 선고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선고 나요. 한 달 뒤에 선고 났어. 법정 구속. 아시겠습니까? 무죄 떨어질 줄 알고 명품 막 입고 왔는데 종속. 아시겠어요? 재판이 이렇게 된다고요. 한 방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반대로 그 중간에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어때요? 행정청이 스스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그 위법한 걸 얘가 치유를 해줬어. 그럼 뭐예요? 땡큐하고 소송 취하하면 되죠. 오케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때 느낌 오십니까 이제? 예, 그래요. 예. 실무 경험이 있는 걸. 자, 그래서 뭐였죠? 15번 변론 종결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변론 종결시까지 일단은 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죠. 치유가 된 걸로 본다. 그럼 각하시킨다. 각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요건을 구비 한계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16번.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 사유. 자,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사유입니다.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직위해제 처분. 자,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가 소송을 갔는데 행정청이 뭐다?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또 직위해제 처분했어요.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하면 그 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은 살아있다. 이건 없어지는 거다?
저절로 없어지게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가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때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이 있다라면 그 전에 직위해제 처분 때문에 얘가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처이 바꾼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사유로 처분을 때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 전에 소송 제기한 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 처분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가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17번. 이거 이미 했죠. 퇴학 처분 동그라미. 고등학교 퇴학 처분. 검정고시 합격했다. 그래도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없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뭐가 회복됩니까? 고등학생으로서의 신분. 검정고시 출신하고 고등학생으로서의 졸업한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다르잖아요. 어쨌든 과정이. 그리고 명예회복이 있잖아요. 퇴학 맞았다는 건 불명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퇴도 아니고 퇴학당했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데. 오케이. 자, 몇 번이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합격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회복이 있다.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있고 18번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 소집을 해제해달라. 그냥 나 풀어달라 이거죠? 풀어달라라고 신청했는데 뭘 당했다? 거부를 당한 겁니다. 거부한 후에 끊어주시고. 그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네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소송은 제기했지만 계속 뭐예요? 근무를 했어. 근무를 하다가 결국 뭡니까? 기간이 만료됐어. 그럼 기간이 만료됐으면 이제 풀려났어? 안 풀려났어요? 풀려났죠. 그럼 풀려날라라고 소송 청구하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의 이익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야 억울할 수 있겠지. 그건 이제 국가배상은 따로고. 그리고 19번. 이건 아까 14번이랑 중복됩니다. 제가 책 만들 때 그때 조금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너무 막 한꺼번에 하니까 중복돼가지고 또 이거 넘어가시고 아까 10 그 위에 4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폐기물 처리 시설 동그라미. 폐기물 처리 시설이니까 환경을 해치는 시설이죠. 이거 딱 느낌 오겠죠. 자, 그러면 쭉 해서 마지막 첫 번째 줄 끝에 입증함으로써 동그라미. 입증하면 마지막 줄에 원고 적격 인정받을 수 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리고 21번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자, 이거는 일단 요 이익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거 반사적 이익입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그럼 뭐예요? 반사적 이익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밑줄 칠까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결론은 뭐예요?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결론은 그 굵은 글씨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취소. 되게 어렵죠? 또 칠판 보세요. 칠판. 요 그림으로 해볼게요. 요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 제한구역 사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칠판 보세요. 상수원이 뭡니까? 물. 하류 말고 상류에 물이 깨끗하잖아요.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돼요. 옆에 그런 주변 지역에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었던 거예요. 상수원, 여기 상수원이야. 물이 막 흘러.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그럼 어때요? 여기도 굉장히 청정지역이겠죠?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바로 먹으니까 어때요? 깨끗한 물 많이 먹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자체도, 해볼까요? 최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겠죠?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게 이 구역이 변경되는 처분이 지금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 자체가 어때요? 나의 법률상 이익입니까? 이건 반사적 이익입니까? 반사적이지. 얘네들 좋으라고 지정한 거예요?
공익 차원에서 지정한 거예요? 공익 차원이죠. 이거는 상수원은 물을 얘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먹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뭔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상 구역을 좀 변경했어. 아, 여기 말고 이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자라고 좀 바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은 소송을 구하는 거야. 왜 이 구역을 변경하냐? 왜 우리를 빼고 저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임마 니네들 반사적 이익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네가 이익을 받은 거지. 그걸 니네들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침해는 됐지.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것이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굵은 글씨.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 주민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 이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22번. 공중 목욕장 경영 허가는 목욕장.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저 보시고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옛날에는 목욕탕이요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왜냐하면 국가에서 목욕탕을 제한했어요. 허가를. 아무나 허가를 안 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목욕장 총량제 이런 것처럼 어느 한 구역에는 목욕탕 딱 하나만. 거리 제한은 목욕탕 거리 제한. 그래서 일정 구역 안에는 목욕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 거리가 지나야 또 하나 설치할 수 있어. 주유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주유소.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 한 구역에는 그 주유소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주유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유소가 많으면 기름을 너무 많이 쓴다. 우리는 기름을 아껴야 된다. 옛날에 못 살 때. 그리고 목욕탕을 어때요? 기름으로 떼잖아요. 물을 데피잖아요. 안 된다. 에너지 절약해. 우리는 막 저축하고 절약해야 된다. 그때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럴 때, 예, 제가 새마을 운동할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함부로 막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욕탕을 하는 집이나 주유소 하는 집은 돈을 엄청 벌었어. 거의 독점이죠. 그 지역에서는. 뭐 서비스 개판이라도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 아, 이 목욕탕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버스 타고 막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욕탕은 그래서 떼돈 벌었다라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목욕탕 법이라든지 또는 뭐 주유소 법은 그 법을 만든 입법 취지는 그 당시의 법의 취지는 뭐였어요? 이 목욕탕 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유소 업자 보호하려는 취지는 1도 없어요.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도 오로지 공익 목적. 개발 제한구역 뭐 해제하는 것도 공익 목적.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목욕탕이 막 생기죠? 지금 막 생기죠. 주유소 바로 붙어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의 업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혼자 독점하던 놈이. 아, 경쟁 업체가 생기니까 저의 이익이 침해됩니다. 당연히 이제 수입이 줄겠지. 이거 법률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소송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 전에 돈 많이 벌었잖아. 이게 뒤질라고.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목욕장에서 신규 목욕장 영업허가로 기존 목욕장 업자가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특허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특허. 이런 건 일반 허가고 특허를 받은 사람인데 똑같은 허가를 또 주네?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특허가 아니지. 이거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죠. 그 개인을 보호해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물론 특허를 주는 게 국가적인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특허는 만약에 침해됐다라면 이렇게 기존 업자가 침해됐다라면 그거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적으세요. 특허는 경쟁 업자가 생기면 기존의 업자는 그렇죠.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대학생들 아까 교수이면 이건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 이야기고 이것도 중복이 됐고 20 몇 번이야 이게 24번 어업면허권에 선행하는 자 어업면허를 줍니다. 아무나 낚시 저기 뭐야 이제 배 타고 나가지고 고기 막 잡으면 안 돼요. 고기가 막 씨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업면허를 줘요. 근데 이제 어업면허 주기 전에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동그라미.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되면 네가 1순위, 2순위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1순위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해 주는 거는 이거는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확약에 불과하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확약은 그냥 약속. 네가 신청을 하면 첫 번째로 해줄게. 순서만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애까지 우리가 다 무조건 면허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만 가지고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불가쟁력이나 공정력이나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예. 행정처분이어야 그런 게 인정되는 거죠. 자 됐고 그리고 확약은 말 그대로 그래도 좀 확실한 약속이에요. 왜? 신청을 하면 내가 1순위라면 신청을 하면 면허를 받긴 받아요. 근데 그거는 신청이 돼야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약속만 가지고는 아직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5번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 아까 했었죠. 내신 성적 산정 지침 동그라미. 얘는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얘는 그런 등급이 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등급이 어디 등급이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직 시험 안 쳤잖아. 수능 안 쳤잖아 지금. 수능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딱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표를 정해놨어. 근데 그 때문에 내가 불이익 받았다? 아니죠. 신체 등급 판정표를 정해놨어. 그 때문에 내가 아니죠. 내 몸뚱아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지. 등급 받는 거는 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 26번이요? 26번인가요? 26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자, 여러분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그 구역은 어때요? 함부로 건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함부로 땅을 파면 안 돼.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나는 이익을 침해 당해 안 당해요? 당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때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런 걸 했냐? 난 너 때문에 건물도 못 짓고 땅이 묶였다. 억울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풀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28번에 한국마사회 동그라미 하시고 조교사 또는 기수 있죠? 말 타는 사람 면허를 줍니다. 이거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마사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법상의 법률 관계다. 그냥 일반 자격증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 너는 임마 기수로서 뭐 품위를 손상시켰어 해서 징계를 때린 거예요. 그럼 징계를 먹으면 기수 면허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부 규정일 뿐이지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 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됐다. 이것도 뭐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제해야 한다. 요거 가지고는 소송 간다 못 간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승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건 이 정도는 약속일 뿐이야. 확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진을 시킨다라면 너부터 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것이지 아직 승진을 시킨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자, 기지개. 자, 기지개 한번 더 피세요. 다 됐어. 이런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한 방에 딱 끝납니다. 자, 그리고 29번. 금융기관의 임원. 자,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사가 된다. 이러려면 어때요?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왜?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원장한테 문책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어때요?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럼 어때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가 오겠죠. 문책 받으면 다른 데 가는 것도 제한이 돼. 일정 기간.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이제 30번에 자, 공정거래위원회 동그라미.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동그라미.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표준약관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물론 권장이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데 이거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강제예요, 강제 아니에요? 거의 강제죠.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공정거래 약관 권장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사용해라 하는 거는 행정처분이다. 자, 그리고 31번에 운전면허 저기서 쭉 첫 번째 줄에 벌점의 배점은 이런 거 위반하면 벌점 15점, 이런 거 위반하면 벌점 10점, 이런 거 위반하면 벌점 30점. 이렇게 점수를 정해놓은 것 자체만 가지고 나한테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위반 안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신 성적 산정 지침, 그리고 벌점, 배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병역법에 따른 신체 등위 판정, 이런 것들은 그냥 기준일 뿐이지 나한테 직접적인 침해를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32번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반려처분이란 말은 거부처분을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거부처분인데 이 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적으로 뭐다? 내가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뭐다? 권익의 침해가 생깁니다. 이미 지금 땅도 사놨어. 근데 땅을 그냥 샀겠습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샀겠죠. 여기 건물 지어도 돼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심의 신청 뭐 이런 거에서 갑자기 빠꾸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째 땅 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따져 봐야 된다.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33번은요. 벌점 배점 아까 중복됐습니다. 중복 위에 거. 그리고 34번에 신체 등위 판정. 병역법상 신체 등위 판정 동그라미. 이거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처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그냥 기준표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오케이. 이것 때문에 내가 4등급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내 몸이 그냥 4등급일 뿐이야. 이게 좀 이해가 되나? 그리고 이거 몇 번이요? 35번인가? 35번. 요거 조례 나오면 사실 두밀분교 조례예요. 이것도 중복. 중복이라. 앞에서 이미 다 했었죠? 조례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공포권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뒤에가 빠져버렸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여백에다가 좀 더 써주세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누가 피고가 된다?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게 빠졌어. 조례에 대한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교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뭐다? 교육과 관련된 법률에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론은 누가 된다?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좀 결론 내주시고 그리고 36번에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선정한 행위.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상수원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걸 지정하는 행위 자체는 얘한테 어떤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국가적인 공익 때문에 하는 거지. 반사적 이익이잖아요. 오케이. 왜 우리 도시는 지정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건 따질 수 있죠. 그걸 선정하는 절차에서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37번
쭉 해가지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자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 계획은 결론은 있으나 했으니까 얘는 계획은 뭐다? 그렇죠. 쭉 해서 변동시키거나 쭉 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환지 예정지 지정 그리고 환지 처분. 일단 여러분 환지란 말부터 듣고 이제 환장을 합니다. 오케이? 환지가 뭐지? 자, 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요. 환지 계획이죠? 오케이. 그래서 환지 계획.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설명 한 번만 들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얘는 행정처분 아니다. 환지가 뭐냐면요. 땅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땅 지자. 환이 뭐예요? 바꿀 환자.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농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김포에 밭이나 논 엄청 많은데 옛날에는 땅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 얘는 A 땅, 얘는 B 땅, 얘는 C 땅, 뭐 얘는 D 땅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농기계 개량화 사업에서 이제 기계로 막 이렇게 딱 쫙쫙 하려면 어때요? 바둑판으로 반듯반듯한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뭐 F 땅, A, B, C, D, E, 여기는 E 땅, 이런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 땅이 이렇게 생겼어. 소유자가 다 다른데 이렇게 생긴. 그래서 농지를 정리하려고 바둑판처럼 만들려고 어떻게 한다? 이 땅을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제 서로 땅을 바꾸는 거예요. 내 땅이 네 땅 되고 네 땅이 내 땅 되고 어떻게 바꾼다? 그래서 이제 아까 땅 크기의 비율이 있겠죠. 그만큼 뭡니까? 여기는 뭐 A 땅, 여기는 B 땅, 여기는 C 땅, 뭐 여기는 D 땅, 여기는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바꾸는 거죠. 원래 내 땅이 막 여기 있었고 여기 환지.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어. 너는 이 땅을 가져가. 아예 처분해버렸어. 너는 이 땅 해! 하고 처분해버렸어. 이건 어때요? 권리 의무 변동이 생겨 안 생겨요? 바로 생기죠. 처분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지를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땅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계획만 가지고는 일단 변동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어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겁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선생님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획은 이런 환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어느 땅이 네 땅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말만 발표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뭔가 생긴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발표했다가 뭐 엎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예 지정을 해버렸죠, 땅을? 또는 처분해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권리 변동이 생긴 거니까 처분성이 있죠. 자, 그래서 헌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행정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아는데 왜 힘드냐면 이런 걸 잘 모르거든. 도대체 환지가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답답하거든. 헌법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맥락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38번 징계 혐의자 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 자, 그 소청부터 가로 묶습니다. 두 번째 줄에 소청 결정 자체. 소청 결정은 어때요? 원처분이에요? 재처분이에요? 뭔 소리야. 소청 결정이 소청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재처분이죠. 재결이잖아요. 소청 결정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가 재결이라고 적으세요. 소청 결정은 지금 재결입니다. 재결. 소청 결정이란 말은 지금 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로 묶으세요. 이거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재결 가지고 소송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소청 결정, 재결 가지고는 취소 소송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재결 가지고 소송 오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죠. 하자가 있어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장 이해돼요? 자, 그리고 39번.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자, 당초 처분 동그라미. 이게 원처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 내가 첫 번째 당초 처분 받았습니다. 당초 처분이 받았어요. 근데 뭐다? 변경된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변경된 처분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해. 그래도 나한테는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얘가 강등인데 정직이래요. 그래도 여전히 나한테는 좋지가 않아. 좀 더 유리하게 됐지만. 그러면 소송 간다라면 이거 가지고 간다? 원래 처분 가지고 간다? 예, 그 소리예요. 원처분 가지고 소송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당초 처분에 대한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그러면 당초 처분 가지고 소송을 가는 거니까 제소기간도 뭘 기준으로 한다? 당초 처분이 있었던 시점을 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자 40번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사안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뭔 사건이었냐면 대형 마트 사건인데 대형 마트 사건. 지금은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일단 대형 마트,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거 있죠?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쉬어요? 2번씩 쉽니다. 예. 정기 의무적 정기 휴일이 있어야 돼요. 의무적 정기 휴일 지정해라. 이거 여러분이 마트 주인이면 휴일 하고 싶어요? 맨날 팔고 싶어요? 맨날 팔고 싶죠. 그리고 영업 시간도 제한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처분성이 있죠. 이게 후속 처분이었고 이런 처분을 어디에다가 적용했냐면 대형 마트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럼 대형 마트로 선정되는 거는 무슨 처분이다? 선행 처분이었어. 자,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대형 마트가 됐어요. 근데 대형 마트 처음에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소상공인들 보호한다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형 마트들은 빡쳐 안 빡쳐요? 갑자기 이런 거 생겼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금 처분성이 있어서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걸 따져가지고 될 게 아니라 내가 대형 마트에서 왜 선정이 됐냐. 이게 선정이 안 됐으면 이것도 적용이 안 되겠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어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따지는 거야. 대형 마트 선정부터 잘못됐다. 대형 마트가 되는 기준 자체도 막 잘못됐다. 막 다 따질 수 있겠죠. 막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 그러면 봅시다. 후속 처분, 이제 후속 처분 그리고 종전 처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선행 처분이 종전 처분이고 후속 처분이 후속 처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 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하는 변경인 것이고 끊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다? 지금 이 후속 처분은 선행 처분, 종전의 처분이 일단 적법해야 돼, 안 적법해야 돼?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전제로 깔고 나오는데 대형마트라는 이 허가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단지 뭐를 한다? 일부를. 이 영업허가, 대형마트 영업 허가 처분에서 일부를 뭔가 제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제한되니까, 그죠? 그리고
추가철에 변경된 부분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 이거 말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겠죠. 사항들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불가분적이 아니다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있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또 이제 흔들린다.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 오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가분적인 경우. 불가분적인 경우란 말은 나눌 수 없다. 얘는 나눌 수. 자, 이렇게 이게 국어가 빨리 되셔야 돼요. 불가분, 나눌 수 없다. 불가분이 아니다라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나눌 수 있어야 따로따로 취소할 수가 있지요. 오케이. 그래서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눌 수 있어야 얘만 가지고 어때요?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나눌 수 없다라면 어때요? 얘만 가지고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얘만이라는 게 자체가 안 되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야, 즉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야 얘만 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1번 집행정지는 뭐 당연히 거기 두 번째 줄 이거는 두 번째 줄에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오케이. 집행정지 결정이 한 후에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면 본안이 없어졌어. 그럼 집행정지도 필요 있어? 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렇죠. 집행정지도 해제가 돼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예. 소송이 진행 중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지. 일단 얘가 집행정지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소송하다가 뭐 지가 질 것 같은지 아니면 합의가 됐는지 소송을 취하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소송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집행정지도 해줄 필요가 없죠. 본인이 끝내버렸는데. 자, 그래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자동적으로 끝난다. 자, 그리고 마지막 41번.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가 되려면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했죠? 공공복리에 그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돼.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해주면 안 돼요. 왜냐? 집행정지는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을 위해서 해주다가 공공복리가 만약에 해친다면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겠고 이때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만다. 추상적으로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이익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어야 그렇죠. 집행정지를 안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요. 오케이. 정말 기본 강의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복습, 또 복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라이브 학생들 그리고 녹화본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들도 예,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설명이 조금 빨랐다거나 혹시 제가 또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예, 카페를 통해서 질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혹시 질문 있어 지금? 없어요? 예. 혹시가 아니라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학생들은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합격!